오늘도 날씨는 맑음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주말 사이에 아이가 너무 아파서 아직 100일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40도까지 나서 신생아한테 자주 없을 그런 되게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됐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져서 열도 한 37에서 38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야 정신을 차리죠, 사람은. 저희 인생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다가 저희 존재의 위협을 느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나 이 인생을 헛살았나 이렇게 허무함이 들 때 저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어느 철학자가 말하는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실존하는 존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실존의 문제를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 중 하나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왜 인간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평생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찾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느냐.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죠. 간밤에 이더리움은 식물가를 찍고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그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라는 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한때 60을 넘었지만 지금 50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구닥다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뜨는데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가지를 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기관의 수급도 얘기할 거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업 얘기도 할 거고,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나 경제적으로 좀 부를 많이 쌓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을 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답을 도출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 비트맥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콜 자체가 되게 무결하다를 증명을 더 하시던가, 아니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그에 반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의 실존으로부터 투자의 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의 실존적인 삶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부터 남들도 각자의 실존적인 삶이 있다는 걸 모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조직이고,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국가입니다.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 인터넷, 그리고 기업들, 새로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인간의 실존적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를 도출해기 내기 전에는 일상적인 생각으로서는 절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실존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왜 실존적 고민이 나오냐. 저희가 투자해야 하는 목적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는 다음 단계를 세팅할 것이고, 또 그에 맞는 행동 양식들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실존적 고민의 연장선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남들이 설계한 그런 의문을 품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설계해서 해결할 것인지까지의 저만의 실존적 고민을 저는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를 보는 그 시야를 더 키우기 위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식도 쓸데없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 저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자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실존적 고민을 하고 어떠한 목적에서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답은 나와 있죠. 그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것에 어떤 암호를 숨겨놨는데 그 최초의 그 비트코인 블록이죠. 지금까지 수십만 개가 채굴이 되었는데 그 최초의 블록에 그 메모를 남겨놓은 겁니다.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신문 기사 타이틀을 놨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은행이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를 돈을 찍어냄으로써 시민들이 다 떠안고 그렇게 종결된 사건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한 16년 정도가 됐는데 그 16년 동안 정부나 기관들이나 또 다른 세력들이나 수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제학이나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또 인간 심리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비트코인은 그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과거에는 이제 해킹이나 또 이제 컴퓨터들을 장악해가지고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신뢰를 깰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다 헤쳐나오고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기 전까지 얼마나 그것이 완벽했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지금까지 완전 무결했던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많은 시간을 그 비트코인을 제작하는데 썼을지 생각하면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엄청난 혁신이죠.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이 검증되고 세상에 나와서 돌아간 직후에 그것도 오픈소스로 다 뿌려진 코드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도입을 했지만 그것을 창조한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탈중앙화라든지 그 값들을 저장하는 해시 함수라든지 그리고 트랜잭션 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비트코인에 있는 기술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게 세상에 적용돼서 무리 없이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설계한 것이고, 이더리움을 창조한 이제 비탈릭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의 사례를 보고 좀 더 효율적인 코인을 만들고자 생각을 첨가한 것에 그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해킹을 크게 당한 이후로 중앙화된 주체들이 모여서 백섭을 했죠. 백섭. 해킹 당한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 이후 거를 무마시켜버리고 새로 이제 하드포크를 해서 새로운 이더리움이 창조됐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 하향세를 겪었고 채굴을 추진했던 그런 개인이나 기업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망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같은 Proof of Work POW 방식을 쓰다가 POS 지분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뢰가 깨진 사례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유명세를 탄 것이 세력의 힘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진실과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극단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